안녕하십니까, 정재윤입니다. 2019년 11월 26일 장전시황입니다. 전날 미국의 3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. 다우지수가 0.68%, S&P 500이 0.75%, 나스닥이 1.32%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.43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무역 협상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.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. 0.47% 갭상승 출발을 좀 하면서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S&P 500 같은 경우도 0.75% 상승을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, 다우지수도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가를 좀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중국의 황구시보에서 나왔는데 1단계 무역 합의에 매우 임박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좀 자극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. 그렇지만 여전히 중국 쪽 이 관세 철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. 중국 쪽은 12월 달로 예정돼 있는 1,560억 달러의 15% 추가 관세를 일단 보류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, 네, 9월 달에 실시했었던 1,120억 불에 대한 15% 그리고 2,500억 달러에 대한 25%의 관세 또한 마찬가지로 철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.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관세 조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.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는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전날 중국 쪽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발표도 좀 했습니다. 벌칙을 좀 강화할 것이다 라는 그런 보도를 좀 했었고, 거기에 따라서 무역 협상의 타결에 좀 가까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습니다. 미국 쪽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좀 나왔었어요.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연말 내에 미중 무역 협상이 1단계 무역 부분들의 협의 부분들이 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미국 시장의 상승이 큰 폭으로 좀 상승으로 마무리가 좀 됐고요. 기술주 중심으로 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있어서의 비중 확대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이면서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4.89%에 좀 상승을 했었고요. IT 섹터는 인텔 그리고 애플 이런 기업들이 2% 가까운 상승을 좀 보였었고요.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신고가 이후에 밀려 내렸다가 금일 4%대 급등으로 좀 마무리가 됐었고요. 반도체 업종이죠.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.6%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, 아마존닷컴도 1.6% 상승으로 하면서 시장을 좀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일단 IT주들 위주로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게 되면 IT 종목이 뉴욕 증시를 좀 주도하고 있다, 극심한 쏠림 현상을 좀 지적하기도 했었는데요. 그만큼 이 IT 쪽에 있어서의 이 내년도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밝기 때문에 IT 쪽 섹터에 매기가 좀 들어온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여전히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봐도 IT 쪽에 있어서의 관심은 여전히 높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한국의 야간 선물 시장은 0.27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골드만삭스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좀 제시를 했습니다. 전날이었었어요. 아시아태평양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내년도에는 경기 회복과 기술 하드웨어 쪽에 있어서의 이 실적 회복이 좀 전망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고요. 거기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습니다. 한국과 대만 쪽에 있어서의 글로벌 경기 회복의 최대 수혜인 아시아 국가에 좀 선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. 여기에 있어서 내년도의 시장이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, 디램 쪽, 랜드 쪽에 있어서의 재고 정상화 부분,
그다음에 하드웨어 부분들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이 실적 증가를 이끌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, 거기에 따라서 5G 스마트폰의 수요 증가, 이 부분들이 한국의 기업 이익의 증가에 이바지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한국 주당 EPS,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올해 33% 감소를 했는데 20년도에는 22% 증가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있어서의 IT 쪽 섹터의 흐름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수급의 악화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. MSCI 리밸런싱 이 부분들이에요. 금일 외국인 쪽에 있어서는 금일 마무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2조대가 좀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올해 전날까지 11월 7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전날까지 보게 되면 매도 물량이 약 한 2조 3천억 대의 매도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. 물론 이 리밸런싱 부분들에 있어서의 다 매도가 나왔다라고 좀 보기는 힘들겠지만, 어찌됐든 간에 오늘 정도면 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MSCI 한국 쪽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24% 비중으로 삼성전자가 제일 커요.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, 이 부분들을 엑셀로 좀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많아요. 상당히 좀 많은 기업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. 대체적으로 대형주에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. 근데 이 부분들보다도 우선적으로 엑셀 파일로 좀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, 네이버, 뭐 신한지주, 현대차, KB금융, 현대모비스 전 산업 분야에 대체적으로 다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편입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이 일단 외국인 쪽에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가장 적게는 뭐 삼성전자, 우선주, 뭐 셀트리온제약, 아모레퍼시픽, 롯데지주, 내수, 경기 민감주 포함할 부분들 다 포함해서 우량주에는 얼추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정도면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. 수급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오늘부로 좀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전날 미국 시장이 IT 섹터 강세를 좀 보였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있어서의 IT 쪽에 매수가 유입이 되는지 이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종목별이나 섹터별, 업종별로 혹은 종목별로 전략을 좀 다시 세울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. 예를 들면 반도체 쪽, IT 쪽을 놓고 봤을 때는 반도체,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좀 있어요. 디스플레이가 있고, 이쪽 섹터, 그 다음에 카메라, 갤럭시 S11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기대감 부분들, 카메라 쪽, 그 다음에 폴더블 섹터가 있죠.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업종별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, 여전히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놓고 있고, 성장성은 기본적으로 실적으로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대부분의 이런 종목군들은 종목별로 업종별, 그러니까 같은 섹터 내에서 순환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말고 산업재 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조선 쪽이잖아요. 조선주에 대한 있어서 이 조선주보다는 차라리 뭐 부품사들, 뭐 예를 들어서 본행제라든가 이런 기업들 개별적으로 좀 보는 기업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. 뭐 한국카본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, 그 다음에 동성화인텍,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좋죠. 조선주 같은 경우는 큰 종목군들이잖아요. 대형주 종목군들이고, 중소형 종목군 중에 한국카본이라 동성화인텍, 이렇게 개별 기업들에 있어서의 개별 기업의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는 거, 이런 종목군들은 따로 이렇게 종목별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마지막 부분으로 보게 되면 양도세 회피에 의한 이 변동성은 좀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신용 쓰지 마세요. 신용 쓰지 마라.
이 부분들이 변동성의 요인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, 지금 이 흐름들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나중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신용잔고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이 부담 요인이에요. 특히나 거래소 같은 경우는 4조 2천억 정도 때, 3조 대에서 뭐 예전에 많이 줄어들었다가 5조 대 늘어나고 막 했다가 4조 대까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,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조 3천억이에요.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4조 대 있다가 5조 대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죠. 줄어든 그런 모습들 좀 보였었는데, 4조 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이게 5조 대까지 다시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신용잔고 이 부분들이 문제로 좀 다가올 수 있다. 그렇게 된다라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용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. 오늘 시장의 흐름들이 좀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외국인 쪽의 수급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정도면 마무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종목이나 종목에 집중을 하는, 여전히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이 좋다. 이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장전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성공 투자하십시오.